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와츠키 노부이로의 만화 바람의 검심을 원작으로 추억편에 이어 토모에를 둘러싼 원한관계와 켄신의 속죄를 다뤘으며 그 속에서 카오루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려낸 시대극 애니메이션 바람의 검심 성상편입니다. 본 영상은 바람의 검심 성상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막부말기 동란이 종결된 후 어느덧 메이지 11년 영날검을 차고 각지를 돌아다니던 히무라 켄시는 우연히 도쿄에서 카미야 카오루라는 인물을 만나 그녀의 도장에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켄신이 칼잡이 발도제임을 알게 된 카오루는 자상한 성격을 지닌 그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만 선뜻 켄신의 과거까진 물어보지 못합니다. 히무라, 시대는 변했다. 지금은 메이지 시대 검 한 자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다. 제 눈길이 닿는 사람들 정도라면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켄신한텐 역시 그렇게 칼이 필요한 거야. 도저히 놓을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이제와 도망치지 마라. 검에 살고 검에 죽어라.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영날검을. 그러던 어느 날 유신지사들을 암살하던 살인귀 우도 지네가 켄신을 자극하기 위해 카오루를 납치한 뒤 심중일방이라는 기술을 걸어버리면서 켄신은 불살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다시 살인을 결심하게 되고 이에 켄신이 칼잡이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카오루는 그가 지네의 목숨을 끊기 직전 자신의 기압으로 심중일방을 풀어버리지만 암살자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지네는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런 눈 하지 말게 발도제. 이놈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칼잡이였어. 칼잡이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칼잡이.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지. 그리고 얼마 후 발도제의 후임이었던 시시오 마코토가 자신을 배신한 유신 정권에게 복수심을 품고 일본 정복을 꿈꾸면서 켄신은 시시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다시 나그네로 돌아가 교토로 향하고 그러나 차마 그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카오루는 야이코와 함께 켄신이 묵고 있던 거처를 찾아갔다가 그의 스승인 히코 세이주로를 만나게 됩니다. 내 바보 제자는 불꽃으로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 기분일 거다. 그동안 자기가 꺼버린 숱한 영혼들의 생명의 불꽃으로 말이야. 그래도 옆에 있고 싶어요. 무사히 돌아오면 영원히요. 다 구워주면 내게 주겠다. 찻잔이지. 도쿄에 돌아가면 내 바보 제자한테 맛있는 차라도 끓여주거라. 그 후 소지로와의 대결에 이어 시시오와 맞붙게 된 켄신은 스승에게 전수받은 오인 천상용섬으로 그를 쓰러뜨린 뒤 카오루와 함께 다시 도쿄로 돌아가고 그러다 의사인 메구미로부터 켄신의 몸 상태를 듣게 된 카오루는 그가 비천어금류의 불리한 체격으로 계속 무리를 해온 탓에 체내가 많이 손상되어 앞으로 길어야 5년밖에 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도 좀 더 조용해지겠지? 평화로워지고 싸울 일도 없어지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렇게 되긴 힘들 거야. 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검술의 형태도 바뀌어가는 법. 사람만 혼자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언젠간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테지. 하지만 난 아니야. 켄신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그러니까 꼭 돌아와. 약속해줘. 교토를 떠나 이곳에 돌아와서 카오루가 처음으로 어서와라고 인사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뻤어. 이런 남자라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후 카오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켄신은 대문에 임벌이란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 문구가 자신의 업보, 즉 칼잡이 발도제로 살아왔던 인주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카오루로부터 스승이 선물한 찻잔을 받게 된 켄신은 그 찻잔의 백매화 그림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십자 흉터를 되새기게 되며 결국 카오루에게 포모에와의 인연과 그녀의 남동생인 애니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켄신에게 아내가 있었음을 알게 된 카오루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토모에의 사랑에 자신은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던 중 임벌의 계획을 실행하던 애니시에게 납치되어 버리고
그 후 애니시의 저택으로 오게 된 카오르는 그가 자신을 이용해 켄신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애니시의 복수가 걱정되면서도 이번 기회로 켄신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켄신한테 난 과연 어떤 존재일까? 토모의 신 아직도 켄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 그는 자기의 생명 대신 그 보금자리를 얻었어. 토모의 씨가 너무 부러워. 내가 죽으면 나도 그렇게 영원히 기억해줄 수 있겠어. 켄신. 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생지옥. 나한텐 켄신을 잃는 게 바로 생지옥이죠. 놈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인생을, 행복을 그 손으로 무참히 뺏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이 새 시대를 살 수 있지? 대체 왜 놈이 살아있냔 말이야? 놈한텐 행복해질 자격 따위는 없어.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단 말이야. 켄신은 토모의 씨를 사랑했어. 스스로를 책망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그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했어. 그게 토모의 씨의 바람이었으니까 당신의 누난 약혼자를 빼앗아간 켄신을 용서했어. 그 후 애니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 카오르는 그에게 자신이 만든 식사를 권하거나 토모에처럼 켄신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조금이나마 그와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카오르를 토모에와 겹쳐보게 된 애니시는 켄신의 앞에서 그녀를 죽이려던 계획을 취소한 뒤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그에게 임벌을 내릴 것을 결심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는 오직 자기의 죽음으로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어.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분노와 원망을.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죽어갔던 불쌍한 여인들과 토모에가 내게 준 생명이지. 난 그 생명의 빛으로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밝혀줘야 해. 검과 마음을 바쳐 내 싸움의 인생을 마감하겠어. 이게 토모의 웃음을 깨닫게 해준 속죄의 답이다.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내가 바란 건 오직 하나 누나의 행복이었다. 난 더 이상 지켜줄 사람 같은 건 없단 말이야. 애니시, 용서해라. 만약 내 생명과 바꿔서 네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누나, 나한테 복수하지 말란 뜻이야. 누나 억울해. 저런 말 없으면 빌어먹어. 누나. 그 후 애니시는 켄신이 찾은 속죄의 답과 그 싸움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대로 길을 떠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오루는 속죄란 본인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의 용서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자신도 켄신과 함께 그 끝이 없는 속죄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카오루와 부부의 연을 맺은 켄신은 성인식을 맞이한 야이코에게 자신의 영날검을 물려준 뒤 본격적으로 자신이 찾은 속죄의 답을 실천할 방법을 궁리하고 이에 전국 곳곳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한 켄신은 더 이상 검을 들지 못하는 대신 재해나 질병 등 여러 재난지역에 사람들을 간호하러 다니며 그 영향으로 매번 카오루와 아들인 켄지의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켄신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카오루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일부러 남편의 병을 옮겨받고 그 후 켄신이 청일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카오루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항구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켄신. 그 이름은 스승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검객의 생명이 다한 지금의 나한텐 맞지 않아. 부모님께 받은 이름은 신타.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내가 돌아오면 그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을까? 켄지? 야이코 씨, 아직 안 갈 거예요. 엄마가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아직 진정한 강인함을 못 알아냈어요. 진정한 강인함? 이 칼에 물어봐. 오늘 하룻밤 너한테 맡기지.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내일 내가 직접 가르쳐주겠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물려줄 생각은 없다. 비춰나간 일은 나로서 끝이야. 어설픈 힘을 갖게 되면 쓸데없는 일까지 짊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지. 나와 그 녀석처럼 세상의 고통에서 약한 자들을 구하는 게 비춰나간미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그 가르침도 과거의 유물이 돼버렸어. 모든 건 덧없이 사라져갈 놈이야. 변하지 않는 건 저 달뿐이겠지. 그리고 다음날 켄지와 검을 맞대게 된 야이코는 자신이 켄신의 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영날검에 담아내며 그 마지막 일격으로 켄지의 진검을 부러뜨리고, 그 후 켄지에게 그 영날검을 물려준 야이코는 곧장 그와 함께 도쿄로 돌아가 병환이 깊은 카오루의 곁을 지킵니다. 한편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활동하다가 배에서 추락한 켄신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중국 대륙의 어느 외딴 오두막에 머물게 되며 얼마 후 친구인 사노스케가 찾아왔음에도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켄신이 바깥만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노스케는 그가 기억을 잃었음에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본능이 남아있음을 깨달으며 일단 켄신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호랑이 간이나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을 구해옵니다. 지금으로선 체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야. 자, 어서 먹어. 맛있어? 이제 이 나라엔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안 남았어. 내가 일본으로 데려가줄게. 집으로. 그 후 간병인과 함께 켄신의 요코하마행 배에 태운 사노스케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도 끝까지 뜻하는 바를 이룰 것을 결심하고, 한편 배에 떨어진 벚꽃을 발견한 켄신은 그 꽃잎을 통해 카오루를 비롯한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오로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힘든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신타. 벚꽃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타, 피곤했었군요. 이제야 사라졌네요. 그렇게 카오루의 품에서 숨을 거둔 켄신은 십자 흉터가 사라짐과 동시에 발도제로서의 업보를 모두 청산하며 마침내 기나긴 속죄의 삶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이 생을 마감한 장소를 바라보던 켄지가 여자친구에게 꼭 행복해지자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의 검심 성상편은 끝을 맞이합니다. 바람의 검심 성상편은 원작 만화책 결말 이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그려내어 켄신이 살생의 죄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다루었고, 특히 카오루의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과거 회상과 현실이 맞물려가며 추억편에서 보여주었던 칼잡이 발도제로서의 행보를 성상편을 통해 속죄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해상에서 너무 많은 스토리를 함축하는 바람에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에겐 이해가 힘들 정도의 급전개를 보이며, 그 탓에 본 작품의 가장 핵심이었던 인벌편에서 켄신과의 애니씨의 결투가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진중하게 켄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다뤘던 추억편과 달리 성상편은 카오루의 감상적인 시선에 치중되어 그의 속죄에 대한 태도보단 두 사람의 로맨스가 더욱 강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동란의 경험으로 대의를 위한 희생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시시오와의 결투를 통해 약육강식 사상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켄신이 작중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청일전쟁에 선뜻 참전한 것은 켄신이란 인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설정 오류라 생각되며, 특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 즉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한계라고 말했던 그가 검을 버리고 전국을 방랑하다가 카오루와 켄지를 불행하게 했다는 내용은 켄신이 토모에와의 경험으로 느꼈던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원작에서 당찬 성격으로 토모에와의 차별화를 뒀던 카오루도 걸핏하면 죽은 토모에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켄신의 행보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카오루란 인물이 가진 행복의 관념을 표현하기보단 일본의 현모양처상을 묘사하는 것에 그친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전설의 검객이라 불렸던 켄신이 점차 노쇠하고 잊혀져가는 모습은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내포하며 마지막 카오루의 품으로 돌아오는 연출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으로서 매우 인상 깊은 엔딩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인벌편의 경우 원작에서 비난받았던 애니시의 악행을 줄이고 켄신을 향한 증오와 남겨진 자의 슬픔을 부각하면서 살인이란 죄의 무거움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람의 검심 성상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